첫째는 되게 데코레이션이 되니까 장식을 되게 많이 하려고 하고, 둘째는 이렇게 심플하게 막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다 그랬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이재원 작가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붉은 산수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나이 들어서 결혼을 해서 아이는 딸 둘이 있습니다. 7살하고 4살. 그래서 열심히 육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하게 제가 하는 육아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좀 와이프한테 좀 미안하죠. 와이프 위주로 다 이렇게 육아를 하는 편이라서 주말에만 제가 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졸리고.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작업실에 한 켠에다가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주말에 공원에 왔다가 놀다가 약간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모든 재료들을 다 놔두고 자기가 마음껏, 제가 어릴 때 마음껏 못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마음껏 쓰도록 이렇게 비치해서 언제라도 와서 그림 그릴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 아이들의 공간으로 만들어 놨어요. 둘째는 이렇게 굉장히 막 이렇게 4살이니까 어떤 구체적인 형상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막 이렇게 낙서하듯이 색깔을 막 칠해요.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 좀 이상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쭉쭉 긋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그려놓고, 둘째는 이거 완성이라고 다 그랬다고 하기도 하고, 첫째는 되게 데코레이션이 되니까 장식을 되게 많이 하려고 하고, 둘째는 이렇게 심플하게 막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다 그랬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나의 놀이이고 자기가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도 모르게 어떤 자기 심리 상태를 이렇게 그림으로 드러내는 거니까 뭔가 그림을 가지고 재밌게 놀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고 이런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대리만족 같은 걸 좀 애들 그림을 보면서 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애들의 자유로움이라든가 그 어떤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가감하게 색을 쓰고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뭘 만드는 거는 좀 너무 많은 것들은 사진 찍어서 보관하고 있지만 이 평면 흉기 같은 경우는 다 보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그림 그리기 되게 좋아하고 뭐 늘 그림만 그리고 자랐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싫어하셔가지고 버리시더라고요. 제가 몰래 숨겨놓고 그래서 보관하고 있는 게 그림이 좀 있긴 있는데, 저는 이제 애들이 아무래도 등장해서 뭐 미술을 하든 안 하든 아니면 자기가 어떤 삶을 살든 어릴 때 이렇게 했던 그 행위들에 대한 결과물을 잘 보관해서 나중에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그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체적인 것들은 아니더라도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 흔적이잖아요. 아이의 흔적. 자기가 즐거워했고 다 기억은 못해도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는 어떤 중요한 기억들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른이 되어서도 자극이 되고 자기 과거를 돌아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들이,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물어보죠. 질문을 하죠. 뭘 그렸는지, 왜 그렸는지, 뭐 이런 것들, 어떤 재료를 필요로 하는지, 이런 질문을 하지만 뭐 특별하게 이래라 저래라고는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더 훈련시키고 자극을 시키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지,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 할래 저거 할래 하다 보면 어준성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와서 그리고 싶으면 그리고 그러기 싫으면 말고 뭐 강요하거나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게끔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건 나중에 뭐 학교 가도 충분히 배우고 굳이 집에서도 부모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미술 전공을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참 할 수 있는 말들은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늘 많은 질문을 옛날부터 받아왔지만 모든 학생들이 상황이 다르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게 자체가 좀 조심스럽고 좀 그래요. 그렇지만 스스로가 왜 이걸 하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알고, 왜냐하면 단지 뭐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이슈를 가지고 미술을 전공하면 반드시 너무 이 일은 힘든 거니까요. 제가 말이 많죠. 이런 건 참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고 주변의 사물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계속 사색하고 책을 많이 읽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돈이 안 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자신 없으면 하지 말고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하려면 미친 듯이 해야 되고.
그게 사실 아내랑 협상을 잘해야 돼요. 작가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긴장을 해야 되고 또 끊임없이 자기 작품에 대해서 열정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놓칠 수는 없어요. 어느 한순간에 그걸 놓치면 갑자기 작가로서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좀 집안, 아기가 어릴 때는 되도록이면 집안일을 위주로 생각을 많이 했지만 어느 날 순간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간 계획을 잘 잡았어요. 작업을 해야 되니까 평일에는 저녁 9시에까지 작업을 하고 주말에만 온전히 애들 육아를 같이 하던 아니면 뭐 혼자 하던 그다음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좀 일찍 퇴근해서 같이 놀아주고 하루 정도는 굉장히 늦게까지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고 애들이 어릴 때는 좀 힘들었죠.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애들 첫째 교육 문제가 좀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기 때문에 학교 문제 때문에 조금 아내랑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집도 이사를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약간 어릴 때부터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고 열심히 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공부를 시켜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제가 아내 말을 들어야죠. 그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더라고요. 하루 종일 여기서 놀아요. 이렇게 그냥 같이. 그때는 정말 쉴 틈이 없죠, 아빠가. 쉴 틈이 없어요. 그때 주말에는 쉴 틈이 없어요. 아들하고 같이 놀아야 되니까. 여기 여자는 여기 갖다 놓고 처음에 이렇게 편안하게 날씨 좋다고 앉았지만 그다음부터 앉을 틈이 없이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주말엔 그래요. 제가 운동을 계속 하는 이유도 애들하고 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제가 나이도 있고 애들이 좀 어리니까 같이 놀아주고 계속 아빠로서 역할을 하려면 내가 일단 건강해야 되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아이들은 좀 되게 활발해요. 그래서 누구 닮았나 이야기하면서 저 닮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되게 저희 와이프 집안에서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안 자랐는데 얘들은 왜 이렇게 활발하지? 그래서 저 닮아서 그렇습니다. 미래의 어떤 산업의 구조를 생각하면 우리는 자연은 노출돼서 살았지만 애들은 기계 장비에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튜브 이런 데 노출되어서 어차피 미래에는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니까 어릴 때부터 노출을 시키는 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당한 시간을 정해서 어떤 적당히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물론 이제 콘텐츠가 이제 뭐냐가 중요하겠죠. 난 철없는 아빠인 것 같은데 동심이 살아있는 아빠?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일단 와이프가 쟤랑 아이랑 노는 거 보고 철이 없대요. 같은 수준으로 논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놀 때는 같이 즐거워하고 같은 수준으로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있는 동심을 좀 일깨우고 싶고 그래서 사실 동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어떤 좋은 아빠 개념보다는 같이 놀 때는 동심의 아빠, 철없는 아빠 그게 좋더라고요. 나는 철없는 아빠다.